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경고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미 공조 아래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잔해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요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군은 대규모 종합전투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으로 적 도발 원점에 대한 초토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 없이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한미 공조하에 집중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사일이나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라든가 이지스함 그리고 이제 공중항공통제기 등 가용한 감시 자산을 총가동해서 현재 북측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측이 고시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사일이나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이를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에 낙하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군의 가용한 자산은 패트리어트2 미사일이며 고도 15km 정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신속한 경보 전파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의 한 매체가 동해상에서도 미사일 발사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공군이 대규모 공중전술훈련 소링 이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적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원점을 초토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F-15K에 탑승해 출격을 준비하는 조종사의 표정에서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활주로를 천천히 줄지어 달리며 이륙을 준비하던 전투기들이 연이어 하늘로 솟아오르며 가장 높은 힘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공군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개 부대에서 370여 명의 임무요원과 5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하고
전장 성황을 모사해 우리 공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종합전투 훈련입니다. 소링이글 훈련은 적의 핵심 표정을 타격하는 전술을 적용했으며 적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 향상과 전단지 살포 및 무인기 발진 기제 등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전투 탐색 구조 능력을 숙달시켜 공군의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훈련은 아군인 블루에어와 적군인 레드에어로 팀을 나누어 진행되고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임무가 부여됩니다. 조종사들은 출격 전 편조 브리핑을 통해 임무를 숙지하고 어떻게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를 펼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상의 대규모 임무 통제실에는 항공기의 항적과 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전략적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적의 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에 대한 원점 타격 시나리오를 적용한 훈련과 임무 중 적지에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적이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철저히 응징할 것이며 앞으로도 부단히 전술 전기를 연마하여 조국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무조! 공군은 연 2회 실시하는 소링이글 훈련을 통해 단독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조종사들의 실전 감각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TV의 국방안보대담 프로그램인 국방포커스가 신년을 맞아 특집 5부작 2016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를 방송합니다.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번 특집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2월 5일부터 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국방부 주요 5개 실별 업무를 차례로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5일 저녁 8시에 첫 방송되는 제1부 국방정책실에서 말하다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따른 국방정책실의 올해 운영 목표와 중점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북한 도발과 테러 대비 태세 확립 방안,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태세 향상 방안,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 방안 등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진해에서 보내온 미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간부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친 한 여고생 이야기인데요. 네, 소득이 없는 3명의 가족들을 돌보다가 중도에 포기할 뻔도 했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졸업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권영규 원사와 권은별 학생.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입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졸업 축하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줍니다. 권양과 인연을 맺게 된 건 2012년 6월경. 외할머니와 두 여동생을 돌보는 소녀 가장이 부대 인근에 산다는 소식을 듣고 돕기로 한 겁니다. 해군 군수사의 모든 간부가 십시일반 목돈을 모아 3년 7개월간 1,9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건강하고 명랑하게 잘 자란 권은별이한테 축하 박수를 전해주고 앞으로도 성인이 돼서도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을 끝까지 공부를 해서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권양의 목표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 창원의 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면서 졸업의 기쁨은 배가 됐습니다. 지속적인 해군의 배려와 관심이 꽃을 피웠습니다. 해군분들이랑 여러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또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섰고 동생도 학교 진학 열심히 해가지고 진학도 도움되고 할머니도 좀 덜 이제 아픈 것도 좀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졸업하면 저도 사회복지 행정학과로 가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애들한테 좀 도움 주고 그러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권양의 셋째 여동생 권진영 양의 꿈은 해군 장교입니다. 해군 아저씨들을 보고 자란 덕분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부대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 여군 장교를 멘토로 지정해 학습 지도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이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중학교 3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 해군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저도 해군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고 이루고 싶어서 이제 지금 공부 중이고 있어요. 사랑과 나눔, 배려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해군 군수사령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좋은 기운을 이곳저곳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설 명절을 맞아 나눔 문화 확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일 신길동 대신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황인무 차관은 이번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영세상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서 15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구매했습니다. 이날 구매한 상품은 용산구에 위치한 해심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신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매년 연말연시와 설, 그리고 한가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시장을 방문할 때 국방부 직원들도 동참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교육 수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진짜 사나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교육생들이 이곳 KTA를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지난 3주 동안 빡빡한 교육 일정을 소화하며 숨가쁘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KTA에는 카투사 교육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기관병들도 교육생들의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바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조교 역할을 수행하는 카투사들은 교관들과 함께 체력 테스트를 감독하고 0점 사격과 기록 사격 시 사선 통제나 탄 분배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의무병과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역시 교육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숨은 공로자들. 시콜이라고 부르는 진료 소집을 위해 의무병들은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체력 단련 일정이 많아 교육생들이 크고 작은 건강 문제로 의무실을 찾기 때문에 의무병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박세용 일병은 교육생들을 일일이 면담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일 등 굳은 일도 도맡아 합니다. 자의적이지 않은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아프면 좀 되게 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병들 챙겨주면서도 좀 유급 걱정하지 않고 운동하다가 자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전역하는 날까지 교육생들을 묵묵히 지원해주는 카투사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 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수료식 전날 저녁, 모든 교육 일정을 끝마친 교육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 각 생활관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논산 때부터 거의 9주, 10주 가까이 보던 동기들하고 이제 각자 자대로 흩어지게 되니까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제 가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또 걱정도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 있으면서 대단히 저는 되게 영광이었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모든 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정말 여기가 진짜 군인들이 사는 훈련소구나 하는 거, 교관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항상 교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포기하지 마라, 전우들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군대 왔구나 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었던. 한쪽에선 정성껏 편지를 쓰는 교육생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저랑 그 논산에서부터 같이 같은 소대 같은 분대원으로 활동했던 전우가 여기서 홀드오버 걸려가지고 3주를 더 받아야 돼가지고 그 친구 응원하려고 편지 쓰고 있었어요. 편지를 통해 위로받은 전우는 분명 남은 3주도 잘 견뎌낼 겁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KTA에서의 마지막 밤은 점점 깊어갑니다. 수료식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육생들에겐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들이 캠프 잭슨을 찾았는데요.
양손 가득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교육생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 친구, 친지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동안 무사하게 훈련 잘 받고 앞으로 또 남은 기간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료식 날에 또 유급 안 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마음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료식 장소인 버블짐에 모인 방문객들. 각자 핀 모습에 교육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이제 꿈에 그리던 가족과 재회해야 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교육생이 아닌 이제는 카투사다. 진정한 카투사로 태어난 수료식 현장과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과의 재회의 순간이 공개됩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수산업과 제2경제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사실 제2경제위원회라는 이름 좀 생소한데요. 어떤 거죠?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2경제 하면은 지하경제나 아니면 비공식 경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경제, 이게 제2경제인데 북한에서 제2경제 하면은 군사경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군수경제, 이제 군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제2경제위원장이 군수산업을 책임지고 그 위에 그 당의 군수담당 비서가 총괄을 하고 있죠. 근데 연간 군사비가 북한이 약 한 100억 달러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북한이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한 20억 달러 내외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운영 유지비죠. 그러니까 월급 주고 뭐 하는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거고 군수 산업에 들어가는 제2경제 예산은 일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약 한 80억 달러. 거기는 미사일, 핵무기 생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다 말씀이신 포함된 거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군수 분야를 담당하는 게 제2경제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2경제위원회니까 군수산업이니까 각종 무기, 장비, 그다음에 군인들이 군에서 쓰는 모든 물품들을 다 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총국이 있는데 1총국을 R총국이라고 해요. R총국은 탄약을 생산하는 겁니다. 포탄, 미사일까지도 탄약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생산하고 그다음에 제2총국은 장비총국이라고 하는데 권총, 기관총, 총자 들어간 거는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다음에 3총국은 금속총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포, 그러니까 방사포, 자주포, 뭐 60mm 박격포, 포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건 다 여기서 생산하고 4총국은 외국으로부터 군사물자를 수입할 때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일용총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공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누나 피복이나 이런 거 군인들이 쓰는 모든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을 일용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군 전체의 군수 분야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군수 공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갱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한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근데 최대 한 500개까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간 공장들은 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군수 공장들은 거의 90% 이상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군수공장이 이제 뭐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도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추산이 가능한가요? 예, 이제 이게 대부분 그 평안북도, 자강도, 이 자강도라는 거는 과거의 평안북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 근처죠. 북중 접경 지역에 중국과 접경 지역이라는 중국과 접경 지역에 완전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6.25 때 우리가 공군력을 공중무쇠를 완전히 달성하고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에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북한군 공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우세하고 또 한미연합공군 그러니까 우리의 폭격을 우려해가지고 아마 저기 북쪽에다가 올고 그 자강도 책임비서 당 책임비서 그다음에 그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는 보통 군수 담당 비서나 군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군수공장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박사님 또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예. 이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연구도 이 제2경제위원회에서 이뤄집니까? 그러니까 그 제2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생산을 하는 거죠. 아, 네. 연구나 개발은 제2자연과학원이라고 우리 그 ADD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서 하고 거기서 생산이 이제 연구가 맞춰지면은 생산 자체는 제2경제위원회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4차 핵실험의 어떤 그 실무 책임자가 누구냐 이랬을 네. 때 그 당 군수 담당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경제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최근에 김정은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홍영칠, 홍승무 이제 이런 실무자 부부장급들이 군수 담당 부부장급들이 지금 핵심 책임자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사님, 이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특별 대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 전역을 봤을 때 그 90년대 이미 일반 주민들한테는 배급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군수공장 노동자들한테는 배급이 아직도 100% 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거기에 비하면은 과거보다는 대우가 훨씬 못해졌고 배급만 받아가지고는 내 식구 먹고 살기 좀 빠듯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도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생활 경제적으로는 조금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다. 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군은 가용한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